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혼란 중에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구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무에 든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55절 말씀, 시편 119편 5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이 날이 어두워서 주어지는 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캄캄함에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시간을 내어서 잠자기 전이나 특별히 구별해갖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한테 기억하라 말을 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가지고 밤에 기도하는 이런 과정은요, 이거는 아무나한테는 주어지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질 때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소망이 49절에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 또 내가 밤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 기억도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반 사람들이 그냥 지낼만 하다 할 때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별일 없이 지날 때는요 별로 피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처럼 어두울 때, 지금은 어두울 때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어두운 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두운 때인지 밝은 때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 못하는 때가 분명히 지금의 때인데, 이 때를 밤이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던 경험이 있으면요, 지금 때는 분명히 어두운 때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재는 대한민국만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대한민국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 동양의 삼국 전체가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격변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마치 그 중심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고, 빨리 깨어야 되는 거고,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주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나타내야 되기에, 지금 이제 포커스가 마치 대한민국에만 이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 일어난다는 건요, 일본도 두려운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중국이 또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엔 그 사인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홍콩이 지금 수백만 명이 모여서 중국 본토하고 지금 뭐 경쟁, 지금 뭔가 다루기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지금 지금 몇 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월 22, 23, 24일 집회되어지는 이 현상을 볼 때,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단순히 일본하고만 관계된 내용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적어도 소련이나 미국한테는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중국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나라라고 중국이 함부로 깔봤다가는, 대한민국을 깔봤다가는 중국에 큰 일이 납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주변이 이렇게 어려울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밤이에요. 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중에 전 인류에게 또 하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을 이래 하면서 남자가 말을 한다, 여자가 말한다, 이 말을 하면서 뭐 낮이다 그러고 밤이다 그러고 시간이 몇 시다 그러고 입에 통해서 전달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남녀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 남녀 언어. 남자가 낮이라 그러고 여자가 낮이라 그러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요, 오늘도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이 밤이 그냥 시간적으로 해가 지니까 밤이라 하는 것에도 제한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밤의 인류의 역사의 어두운 밤의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각국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앞에 밤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 내용을 할 때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이 내용의 표현은, 말을 해도 말에는 분명히 이것이 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것이 양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남녀가 또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벌써 전혀 다른 내용인데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남녀로 인간의 어떤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사성, 개인 정체의 역사성,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세 번째,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다섯 번째, 언어가 차이가 있다. 남녀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 네 번째는 남녀의 일, 남녀가 일하는 업무, 직무가 또 남녀 일하는 사역이 차이가 있다.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언어가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다섯 번째, 이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인류 전체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럼 남자 여자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남녀의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구별해서 돼야 됩니다. 구별. 직무는, 사람의 업무는, 남녀의 업무는 그 구분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구별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구별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은, 여기 남녀의 언어 차이는 인간 개인이 이걸 능동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구별.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은 일부러 이걸 구별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구별해야 돼요. 구별.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가 남자면 남자로서 쓰는 언어와 여자로서 대하는 그 언어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남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또한 여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남자 여자가 각각 이거는 스스로가 이거는 능동적으로 챙겨야 된다. 이건 누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누가 이렇다고 구분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의 언어, 그동안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에 구별되는 이 표시를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남자는 환경에 대한 언어에 남자들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한다,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들이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자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 남자도 알아야 될 내용을 남자들은 지향한다니까. 그거를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좀 나눴고, 동물들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대로, 또 사람이 만드는 건 만드는 대로, 또 날씨가 바뀌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요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이걸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언어를 남자들 언어는 이런 데서 발달되어 있다. 즉 소통, 다른 사람하고 소통, 남자는 남자끼리 소통, 또 남자가 여자끼리 소통, 또 여자끼리 소통하는데 남자들이 언어를 만드는 언어를 여자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여자들의 언어는 특징이 남자와 다르게 감성이잖아요. 감성. 남자들이 보면은 좀 이래 지적으로 소통되는 쪽으로 있냐면, 여자들은 감성이죠. 자기 느낌이에요. 느낌에 거의 제한됩니다. 상대가 알아주든 모르주든 내 느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이해를 한다 이해한 관계없어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 내가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기 귀로 한번 듣고 확인하고. 그래 해야 되는, 왜 여자가 그래 해야 되느냐, 왜 감성 부분에 제한될 수밖에 없느냐, 이건 여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여자들의 측정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자들이 삶의 패턴 자체가,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무, 성령님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업무의 일의 능력의 차이로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건요 바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하면 반드시 필요한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자랐는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생존 현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이걸 내 말을 이래 한다,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그대로 나타내는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현재적인 표현. 남자들이 남긴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갖고 내가 한 번, 두 번 듣고 두 번, 세 번 듣고 다 보면은 내 언어로 돼가면서 내가 남자들이 남긴 말을 가지고 내 언어에, 내 감성에, 내가 먹는 것에 대한지, 안 그러면 자녀 문제라든지, 현재 존재하는 생활 환경에서 현재적인 내용 상황 속에다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대인관계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인관계를 한다는 것은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이 주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남편이 환경 속에서 만나지는 남자니까 환경에서 주어진 다양한 언어를, 그걸 또 가정에서 부인들이나 자녀들에게 이 나름대로 전달할 때에 그 언어만 있어도요 그 소통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만 가지고 제한돼 가지고 가족 안에서 먹는 문제, 자녀 기르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해야 될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여자들의 언어는요, 여자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감성적인 이 내용은 이게 바로 인류 전체에 걸쳐가고, 남자들이 쓰는 언어는 남자당 한 대에 그 사람 대에 나타나는 언어만 제한되게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쓴다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로 시작해서 할머니 시작해서 저 대대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의 하와, 하와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뒤에 나타나는 모든 여자들, 전 인류에 흩어진 모든 여자들은요, 언어가 하나예요, 하나. 바로 이런 성격이 있다. 먹는 거, 어느 여자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이를 기르는 거, 몸뚱아리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언어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든 가정이라는 이런 뒷마무리를 여자들이 맡아나가 있어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을 쓰는 언어는요, 남자들이 가정 밖에서 쓰는 언어를 갖고는요 절대 접근 못하죠. 요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남자들이 쓰는 언어와 여자들이 쓰는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를 남자나 여자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언어 차이가 나타난 이 문제 때문에 인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언어가 너무 많이 변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그 횟수가, 어휘수가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져요. 과거에 있었던 그 어휘수를 알면은 현재 내가 문명인이다 하고 할 정도로 내가 문명은 아니야, 나 분명히 배웠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던 그 사람이, 즉 우리 같은 사람이, 저희들이 30, 40대에는 우리가 지금 한 50, 60 됐지만, 60 넘었지만 적어도 30년 전만 해도요, 당대에 돌아가는 언어를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게 없었죠. 되어지는 말, 컴퓨터를 예를 들면 지금 한참 그 스마트폰이 막 발달합니다만, 지금 30, 40대가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이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비싸도 손바닥에 있는 이로. 근데 적어도 30년 전에 제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컴퓨터가 뭐 XT가 나왔니, 286, 386, 486 이런 걸요 차게차게 하면서 그때그때 컴퓨터 날 때마다, 지금 스마트폰 바뀌면은 사람들이 막 신규로 막 바꾸면서 뭐 돈은 다 국비로 나오니까 뭐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자랑이듯이 그렇게 하듯이, 당시에 286 나왔다, 돈을 120만 주고 286 사고, 286 사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386 나온다. 386도 그때는 286 같이 있으면 또 386 중고를 하나 들러놨고, 그 다음에 또 486 나온다, 중고 들러놨고, 486 들어오니까 뭐 텔레마케팅이라고 하고, 이제 인터넷이 아니면서 인터넷 들어오기 전에 그 시스템을 해갖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막 벌리고요. 그 다음에 586 카드만은 그게 펜티엄으로 바뀌어갖고, 펜티엄 1, 2, 3, 4 그 뒤부터는 제가 깜깜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거 따라가려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거기서 바뀌는 OS를 어떻게, 이게 앞에 있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차이고,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시간 간데 정신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손에 쥐고 젊은 사람들이, 난 스마트폰에서 남들은 어느 정도 일각이 있다 하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즉 그 사람들 지금 현재 30, 40 된 사람도 앞으로 한 30년 지내봐요. 내 같은 이야기요 이것보다 더한 심한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문외한이. 지금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 스마트폰의 그 다양한 기능을 내가 설명을 못해요. 옛날에 컴퓨터를 다룬 때하고 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격세지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을 말하는 남자들, 환경의 다양한 속에 나타난 수많은 단어들, 수많은 걸 갖고 문명 아니다, 나는 문명인이 아니다, 나는 참 나름대로 문화인이다, 나는 상당히 현재 지식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나아가본들 30년만 지나버리면요 남자들은 다 참으로 퇴출 대상들이에요. 퇴출 대상.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3, 40년만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도 30년 지나면요, 어디든지 다 퇴출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언합니다, 그건. 근데 여자는 안 그렇다는 게, 여자는. 과거에 하던 일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는 거라든지 자녀 기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 적응하는 건요, 여자들은 나이에 변동 없어요. 쓰는 언어가 변동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인류 사회가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평안이 없다. 안정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언어가, 남자들이 쓰는 언어가요,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휘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제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이. 인류가 변하려면은 분명히 하나 대처를 해야 된다. 인류에게 현재 쓰고 있는 어휘수를 줄이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부당할 것 같으나 이걸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가능한 쪽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계속 색으로 막 발달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고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어휘수가 적게 만들 수 있느냐. 한 가지는 분명하죠.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새로운 문명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휘수는요, 사장되는 어휘는 많다는 거지. 죽어 나가는 언어는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사어, 죽은 언어가 되어가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표현하기 힘드는 거예요. 중국 언어로는. 그런 것이 계속 중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가면 갈수록 중국은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 덩어리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국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또 분명한 것은 어휘수가 죽어서, 그래서 죽은 어휘수가 있기 때문에 어휘수를 줄이는 요소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사는 패턴을 두 가지로 분명히 양분시키면 돼요. 적은 어휘수 가지고 남자도 어차피 3, 4년 전에 내가 못 쓰는 언어를 가고 지금 현재 막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부터 어휘수가 제한된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의 직종이나 자기의 모든 것에다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 그거는 어휘수를 많이 해서 죽은 언어를 많이 남길 사람들, 그 사람들 맡기고 바닥에서 경제생활을 하더라도 바닥에서 또 그 어휘수를 어디다 맞춰가느냐? 부인에게 맞춰가야 돼. 부인에게. 사회만 갖고 환경만 갖고 나을 게 아니라 부인이 쓰는 언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말씀했지만은 사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현상들, 언어를 가지고 가정에 자꾸 보고하면서 가족들끼리의 소통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환경에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요, 가능한 어휘수가 줄어드는데 분명한 요소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후에는 뭐 문명 발달한 줄 막 따라가는 사람은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지만은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나오니까. 근데 밑에는 제한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단위로 쓰어지는 용어에서 계속 발달되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언어가 변동이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한된 어휘수를 가지고 피차간에 공유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연결해 봐야 될 것은 남자에게 그렇다면은 여자에게도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요. 남녀 언어 차이에서 혼란한 언어를 써서 참 복잡해진 과정 중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새로운 문명이 발달한다, 새로운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어휘가 막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써야 될 어휘수가
자꾸 달라지는 것에는요, 여자들이 기하는 바가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이 크다.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새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하지 않는 새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기능은 뻔한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적으로 뭔가 갖다 붙이고 이래갖고 새로운 제품도 아니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오면서 이게 언어가요, 자꾸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또 생활하면서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는 자녀들 기르는 거,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그 나머지는요, 자기 몸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데, 몸은 갔다가 날아가고, 생활은 이런 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모델이 뭐 입에 맞는 게 없느냐, 몸에 맞는 게 없느냐, 계속해서 그래 하다가 몸이 로봇에 뭐 의존하다 보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 자체가, 여자들의 언어가 자꾸 많아져야 돼요. 남자들이 많은 언어를 따라가야 돼. 남자한테 배우든지 또 그 말을 써야 로봇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익혀지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이 쓰는 언어 속에 내가 따위를 들어가고 뭔가 아는 체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도 이건 자기 스스로가, 여자들이 그런 거요, 제한해야 돼. 제한해요. 여자들의 언어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는 남자들이 만든 물건을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행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새 거 나왔다고 하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남들한테 안 지고, 남들 가지 못한 거 나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취향이 아주 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가졌는데, 다른 사람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진다고 하면요, 여자들은 거기서부터 10덩어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충분하게 여자들은 그 우월한 요소가 있는데, 남들 가진 거하고 자기 스스로 비교해가지고 남편을 부추긴단 말이야. 충동질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거 나올 수 없나, 저런 거 나올 수 없나. 또 유행의 여러 가지 제품을 평가하는 중에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더 나은 것에 대한 선망을 표시하다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 좋아하는 거 그거 맞춰주다 보면요, 옛날에 없는 거 자꾸 내놔라 하니까 의수가 자꾸 늘어난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의수, 구분하는 거. 분명히 그 살아가는 계층 자체가 의수를 죽이는 요소가 있을 거고, 의수를 죽이는 쪽에 그 영향을 우리가 보는 거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 자체를 낮은 그 방향으로, 그 구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요소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 부인들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닌 만큼 여기서 보장되는 것은 인류 전체가 존재하는 데서 여인들로 하여금 여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시키는데, 분명히 남자들이 쓰는 언어가 여자들이 쓰는 언어 쪽을 맞춰갈수록 사실은 여자들의 지위가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안정돼요. 즉 여자들로 하여금 상품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로봇화 되어지고 이러면요, 여자들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어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언어가 쓸데없는 언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요, 여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비참하게, 중국의 그 간살 간자 봐봐요.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살 간으로 돼버려요.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의 그 어떤 가치가, 여자들의 위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여자들이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나타내려면은 남자들이 쓰는 언어예요, 민감하게 이거는 나와서 안 된다 해서 스스로가 유행이라든지 언어를, 여자들이 쓰는 언어, 그 남자들이 쓰는 언어를 축소시키려 하는 여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시대 흐름을 보고 의수가 높아오면 올수록 많아질수록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 국가, 세계적으로 인류가 불안한 현상이니까 남자들도 의를 줄이는 쪽으로 패턴, 삶의 패턴을 낮은 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